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2. 다시 초콜릿 공장으로 돌아오다. 쾅! 판자가 부서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왔다. 와장창 하는 끔찍스러운 소리는 계속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쉬지 않고 질주하며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듯했다. 그러다 일순간 소리가 잠잠해 비치면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여갔다. 아마도 어떤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룡열차처럼 방향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하며 나아갔다. 다시 불이 켜지는 순간 찰리는 놀랍게도 자신이 얼마 전부터 더 이상 공중에 떠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찰리는 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윙카 씨와 조 할아버지 그리고 버켓 씨 부부는 물론이고 커다란 침대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조지안 할머니와 조지 할아버지 그리고 조세핀 할머니는 아마도 막바로 침대 위로 떨어진 모양이었다. 세 분은 담요 밑으로 서로 먼저 기어들어가려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드디어 뚫고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 할아버지는 윙카 씨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잘하셨소 선생.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소. 버켓 부인이 물었다. 찰리, 도대체 여기가 어디니? 돌아왔어요, 엄마. 초콜릿 공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안심이다만 어째 공연이 멀리 돌아온 건 아니니? 윙카 씨가 둘러댔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통이 여간 혼잡해야지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저렇게 허튼 소리만 짓거리는 사람은 보다 처음이야. 윙카 씨는 특유의 유머로 대답했다. 워낙 뛰어난 유인은 가끔 허튼 소리를 즐기는 법이지요. 조세핀 할머니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정신없이 날뛰는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나 잘 보라고요. 시덥잖은 얘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윙카 씨는 또다시 대꾸했다. 시덥잖은 짓을 해야 할머님의 발끈하는 성질도 죽을 것 아닙니까? 조지아나 할머니는 또 화를 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니까. 딱정벌레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눈만 박쥐만도 못해. 멍청이가 다락방 쥐새끼만도 못하다니까. 난 집으로 돌아갈 테야. 윙카 씨가 말했다. 한 발 늦으셨네요. 벌써 집에 도착했거든요. 윙카 씨의 대답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찰리 눈앞에는 다시 초콜릿 강과 초콜릿 폭포 그리고 나무, 나뭇잎, 잔디, 조약돌과 바위까지 모든 것이 초콜릿으로 된 방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환영 나온 수백 명도 넘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광경이었다. 조지아나 할머니조차 잠시 넋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저 요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움파룸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쉬, 들어봐라 찰리. 북소리가 나기 시작했구나. 노래를 부를 모양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세. 우리의 윌리 윙카 씨가 마침내 돌아왔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실 줄 알았지. 영영 우리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 우린 짐작했네. 윙카 씨가 분명 우주의 끔찍한 괴물과 마주칠 거라고. 우적우적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 괴물에게 잡아먹힌 줄만 알았네. 윙카 씨는 껄껄 웃더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좋아요 좋아. 이렇게 환영해주어 고맙네. 우선 침대를 여기서 끌어내게 도와주겠나? 움파루파 사람들 50명쯤이 달려나오더니 새 노인이 누워있는 침대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 완전히 어리 빠진 버켓씨 부부도 밖으로 나왔다. 윙카 씨는 조지 할아버지와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세핀 할머니에게 말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셔야죠. 어르신들도 공장을 꾸려나가는데 한몫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조세핀 할머니는 반문했다. 누구 우리 말이요? 예 어르신들 말입니다. 농담이겠지. 전 농담 같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자 조지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앉으며 말했다. 이봐 선생 오늘 하루만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윙카 씨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꾸했다. 하지만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침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3. 윙카 바이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조세핀 할머니는 고집을 피웠다.
난 지난 20년 동안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누가 뭐래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은 없으니 그렇게 하슈. 조지아나 할머니도 맞장구 쳤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침대에서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어르신 모두가요? 조지 할아버지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건 떠다닌 거지 어쩔 수 없이. 조세핀 할머니도 거들었다. 그렇다고 해도 발로 바닥을 디디지는 않았다오. 윙카 씨가 말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지요. 아마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재촉했다. 한번 해봐요 마누라. 한번 해보라고. 나도 하지 않았소. 생각보다 쉽다고. 조세핀 할머니는 톡 쏘아붙이며 말했다. 됐어요. 생각은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편해요. 윙카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윙카 씨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렇다면 뭐 할 수 없군요. 윙카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우뚱하고는 새 노인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윙카 씨를 유심히 쳐다보던 찰리는 또다시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윙카 씨는 손가락 끝을 코끝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누르면서 말했다. 하긴 이번 경우는 아주 특별하니까 어르신들께 그 약을 조금씩. 윙카 씨는 하던 말을 멈추고 다시 머리를 가로저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약이라니요? 아닙니다. 소용없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 그냥 계실 거라면서요. 아무데나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약이라서요. 공연한 말을 꺼내 죄송합니다. 그러고 윙카 씨는 저만치 걸어가 버렸다. 조지아나 할머니가 윙카 씨를 불러 세웠다. 이봐요. 말을 꺼냈으면 끝을 맺어야 할 거 아니요. 뭔데 그리 아깝다는 거냐고요. 윙카 씨는 걸음을 멈추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새 노인들을 찬찬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노인들도 뭔가 굉장한 얘기가 나오리라 기다리면서 윙카 씨를 바라다 보았다. 윙카 씨는 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느라 뜸을 들였다. 조지아나 할머니가 다시 다그쳤다. 대기 말하는 그 약이 뭔데 그러오? 조세핀 할머니도 애가 타는 모양이었다. 빨리 말해봐요. 사람 참 답답하네. 윙카 씨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잘 들어보세요.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인생이 아니라 할머님, 할아버님의 모습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조지아나 할머니가 끼어들며 말했다. 난 뭐든 바뀌는 것은 질색인데.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 신제품 고안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 4시쯤 되었죠. 여느 때처럼 심시풀이로 이것저것 섞어보다가 뜻밖에도 제가 아주 요상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새로운 물질은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펄떡 뛰어오르는 겁니다. 공중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얼른 그것을 들고 실험실로 달려가 거기 있던 움파룸파 사람에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더군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불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지아나 할머니가 몸을 일으켜 세워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 윙카 씨가 미적거렸다. 뭔가 벌어지기는 했죠. 조세핀 할머니도 침이 마른 듯 깔깔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대답을 해요. 조지아나가 물었잖아요. 움파룸파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윙카 씨는 어물거렸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전 우연히도 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새 비타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움파룸파 사람한테 나타난 부작용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만 있다면. 조지아나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고요? 윙카 씨는 딴청을 부렸다. 목소리를 3배쯤 크게 내주시겠습니까? 나이를 먹어선가 점점 귀가 어두워져서요. 그건 그렇고 전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었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다시 물었다. 그런 마음이라니?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연구실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섞어보았을 겁니다. 신제품 고안실은 바로 실험실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사이 벽에는 구멍이 나 있지요. 그래서 배짱이 두둑한 지원자가 근무할 때는 실험용 제품을 구멍으로 밀어 넣어준답니다. 처음 몇 주는 그야말로 참담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일에 몰두한 지 132일째 되는 날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죠.
그날 아침 저는 과감하게 재료를 바꿔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만들어낸 알약은 펄떡거리지를 않더군요. 물론 오렌지색에서 파랑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기는 했습니다.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자 약은 메뚜기처럼 펄쩍 뛰지는 않고 그저 희미하게 떨렸어요. 아주 살짝 말입니다. 저는 약을 들고 벽에 난 구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나이가 많은 움파룸파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지요. 머리카락도 거의 빠져버렸고 쭈글쭈글 주름투성이에 이빨도 몽땅 빠진 노인이었습니다. 적어도 15년은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던 노인이었지요. 저는 칠판에 132번째 약이라고 적은 다음 노인에게 알약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신나는 표정으로 약을 쳐다보더군요. 하긴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전에 131명의 움파룸파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또다시 궁금해져서 물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는 거요? 요리조리 피하지만 말고 속 시원히 대답을 해봐요. 누가 장미처럼 아름다운 분을 피한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이 용감한 움파룸파 사람은 약을 받아들고는 꿀꺽 삼켰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두 눈앞에 움파룸파 노인의 생김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대머리나 다름없이 듬성듬성 몇 가닥 남아있지 않았던 흰머리가 황금색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머리 여기저기에서 금빛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더라니까요. 마치 잔디싹이 돋아나듯이요. 그것도 30초도 못 되어 길고 탐스럽고 윈기가 흐르는 멋진 금발이 자라난 겁니다. 그뿐입니까? 얼굴에서 주름살이 반 이상 사라져버렸어요. 훨씬 젊어 보이더군요. 움파룸파 사람은 좋아서 저를 보고 씩 미소를 짓다가 입을 한빡 벌리고 마구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상한 광경을 또 하나 목격했습니다. 이가 다 빠져버렸던 잇몸에서 튼튼해 보이는 허연 이가 쑥쑥 솟아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구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자그마한 움파룸파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그러는데 이젠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땅에 발을 한두 번 디뎌보더니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군요. 환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커다란 두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더군요. 저 좀 보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윙카바이트다. 젊음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이야기야. 자네 느낌으로는 몇 살쯤 된 것 같나? 그랬더니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50살이었을 때 꼭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윙카바이트를 먹기 전에는 몇 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칠순생일을 보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이 20년을 젊게 한 거군.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개굴 메뚜기만큼 기운이 팔팔합니다. 제가 진정시켰습니다. 몸이 그 정도로 가뿐하지는 않을 거네. 50살도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말이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지 보자고. 거기 그대로 있게 금방 돌아오지. 전 작업대로 돌아 윙카바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멍으로 두 번째 약을 건네주면서 다시 말했지요. 이 약을 삼키게. 이번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약을 입에다 쏙 넣더군요. 그러자 세상에 30주도 못돼서 또다시 20년이란 세월이 얼굴과 몸에서 지워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호리호리하고 기운이 팔팔한 30대의 젊은이가 되었답니다. 그는 좋아라 소리치면서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가는 발 앞뒤 앞꿈치만으로 가볍게 내려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가? 더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풀밭에 풀어놓은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더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며 실험실에서 달려나가 버리더군요. 이게 윙카바이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일이랍니다. 이제는 모두가 안심하고 먹게 되었지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따지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못 찍으래요? 찰리한테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공장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 약을 한두 알쯤 먹으면 40년은 젊어질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를 말해보겠소? 오인카 씨가 대답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물을만 하죠? 묻는 거야 뭐가 어렵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지. 그건 그렇고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 세 분께서 이 약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조세핀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세워앉으며 물었다. 기다려봐요. 우선 30살이 되었다는 70살 먹었던 움파룸파 사람을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요.
윈카 씨는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젊고 기운이 펄펄 넘치는 자그마한 움파룸파 사람 하나가 군중 틈에서 달려나오더니 새 노인 앞에서 잠깐 멋진 춤을 선보였다. 윈카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2주 전만 해도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는 70살 노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을 보세요. 그때 조할아버지가 외쳤다. 목소리다 찰리 들어봐라. 또 시작하나 보다. 찰리는 저 아래 초콜릿 강둑을 보았다. 악대를 이룬 움파룸파 사람 20명이 모두 자기 키의 2배나 되는 큰 북을 들고 서 있었다. 악대가 신비하고 느린 박자의 음악을 연주하자 움파룸파 사람 수백 명이 한꺼번에 황홀한 표정으로 살랑살랑 부드럽게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님 나이 드니 손발이 떨리고 뼈마디가 꾹꾹 쑤시고 걷기도 힘드시죠. 또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우울하고 모든 게 못마땅하고 누군가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럼 바로 윙카바이트를 찾으세요. 눈이 밝아지고 머리카락도 새로 나고 얼굴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탱탱해지죠. 못쓰게 된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새이가 솟아납니다. 투덕투덕한 엉덩이 살도 어느새 사라지고 쭈글쭈글한 입술은 도톰해지면서 앵두빛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이 미소를 지으며 윙크하고 나직나직 귀에다 속삭일걸요. 자신이 키스하고 싶은 여자가 바로 할머님이라고. 하지만 잠깐 그게 떠벌리고 다닐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사하다는 찬사가 쏟아지긴 하겠지만 생김새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할머님도 알고 계시죠. 20년을 덤으로 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 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지요. 인생을 활기차게 바꿉시다. 기쁨을 주는 이 약을 먹어봐요. 놀라운 마법의 힘을 지닌 약을. 잘못될 리가 없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이건 윌리 윙카의 윙카바이트 아닙니까?